항암 치료 받으면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 증상들은 일주일이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항암 치료들을 해도 어떤 분은 막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는 체질일까요? 본인의 건강 상태일까요? 저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소식과 암도 관련이 있을까요?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소식 이론을 다 발표해서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소식이라고 하면 배고프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배고프게 먹는 것이 아니고 암에 걸린 분들은 항암 치료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그렇죠? 제 환자가 전부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이니까 항암 치료 받으면 메스껍고 토하고 피로, 무기력, 구내염, 탈모, 면역저하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 증상들은 일주일이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야 이제 살 것 같아 그러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면역이 떨어지고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라는 게 떨어지죠. 호중구는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공기 중 우리 음식에서 들어오는 잡균과 세균과 싸우는 역할이 호중구가 합니다. 우리 암과 싸우는 것은 백혈구고 그래서 백혈구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호중구가 떨어집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래서 감염에 취약해지죠. 그럼 멸균실에 들어가면 될까요? 예, 호중구 숫자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멸균실에 들어갑니다. 무균실에. 그리고 1000 미만이면은 항암을 조금 딜레이 시키고 500 미만이면 억지로 골수를 지어 짜가지고 호중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주사제를 마치고 그렇게 합니다. 같은 항암 치료들을 해도 난 괜찮았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쉽게 아주 넘어가는 분이 있냐면 그런 분이 있죠. 임신 무슨 입덧처럼 어떤 분은 막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는 체질일까요? 평소에 그 본인의 건강 상태일까요? 저는 체질로 보입니다. 체질로 보이고 약물에 대한 감수성 차인데 유독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대의학은 굉장히 발전되어 가지고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자기 불편한 걸 그 담당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다 조치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침묵이 미덕이다 해가 발표를 잘 안 하니까 계속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고생한 사실을 교수님께 해드리면 조치를 바로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암 환자를 보셨을 텐데요. 정말 어려운 암을 다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기억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현대약 확실히 치료받으시고 또 통합의학을 병행치료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고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 이런 생활 태도가 암을 이겨내고 재발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사업을 직관적으로 잘했지만 본인이 현대의학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도 오래 살았죠.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인데도 진단받고 5년 만에 사망했거든요. 췌장암 치고는 오래 살았죠. 현대의학을 했으면 좀 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식과 암도 관련이 있을까요? 소식이 좋다, 아니다. 소식을 자주 먹는 것보다는 그냥 제때제때 제대로 양을 먹는 게 낫다. 저희들은 정말 헷갈립니다.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유영팔 교수님이라고 양리학 박사시인데 이분이 최초로 소식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그 이론 때문에 노벨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한 발표였고 그 뒤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소식 이론을 다 발표해서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소식이라고 하면 배고프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배고프게 먹는 것이 아니고 칼로리를 줄이는 겁니다. 열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늘 먹던 칼로리의 40%를 줄인다면 건강과 장수가 따라옵니다.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칼로리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지금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차라리 양을 줄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40% 칼로리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3끼 중에 1끼를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33%가 줄게 되죠. 그리고 간식을 조금만 더 줄이면 40%가 됩니다. 나이 들면 몇 끼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정신도 없다 그러고 기운이 딸린다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세 끼 중에 두 끼만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이제 습관 들이기 나름인데 처음에 세 끼를 드시던 분이 한 끼를 줄이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기간이 고작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끼를 줄이는 일일 이식의 습관을 들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0%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좀 있을까요? 한 끼 빼고 간식 좀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걸 보통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한 끼를 뺀 거를 보통 아침이나 저녁을 뺍니다. 점심을 빼는 것이 아니고 아침을 빼면 오늘 저녁을 먹고 내일 점심까지 공복이죠. 그러니까 16시간 내지 18시간 정도 공복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소식도 되고 간헐적 단식도 될 수 있는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체중 조절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 게 다 입증되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공복 시간 16시간, 14시간 사이에 주스도 안 되는 거고 과자 주스는, 한 쪽도 안 돼요? 예, 그건 안 됩니다. 물이나 차는 괜찮습니다. 과자 한 쪽도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두 끼만 먹으면 양도 줄어졌기 때문에 배변이 제대로 나올까? 예, 그걸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통곡 자연식물식 두 끼를 드시면 예. 현미 홍보대사 같으세요. 맞아요. 예, 현미한테 얼마를 받으셨는데?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현미를 강조합니다. 예. 그러면 통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00이면 100이 현미에는 배변에 문제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예, 확신합니다. 소식할 때 주의점도 좀 알려주세요. 지나친 칼로리 제한은 면역력이 오히려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감염 위험이 증가되고 오히려 암 억제 기능이 약화됩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암 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소식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끼 중 점심 식사를 굶는 것은 공복 시간이 짧기 때문에 효과가 낮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의 최대 약점이 요요 현상으로 살이 찔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몸이 섭취량이 줄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루 세 끼 정상적인 식사를 하다가 한 번씩 간헐적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격일제로 간헐적 단식과 정상 식사를 교대로라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생적으로 위가 커서 소식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주에 속하는데 그런 분들은 채식을 하면 됩니다. 같은 양이라도 채소는 열량이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지만 열량은 오히려 낮기 마련입니다. 소식을 하거나 이렇게 간헐적 단식하면 내 영양소를 잘 챙겼는지 모르니까 이제 비타민제라든가 그 외에 이런 보조식품들을 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그런 종류의 알약을 섭취하는 것도 그것도 약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먹지 말라고 하시는 뭐 대표적인 그 선생님 또 계시죠. TV에 자주 나오시는 그런 분들은 정상적인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먹지 말라는 것이지 이제 바쁜 직장인들은 제대로 챙겨 드시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